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1월 20일이고요. 저녁 11시 10분입니다. 네. 오늘 처음 살펴볼 종목은 KS 인더스트리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좀 PPT화 시켜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정리된 게 없어서 일단 공시를 보면서 좀 같이 따라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를 다시 해갖고 며칠 내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S 인더스트리 오늘 7% 하락했어요. 네, 7% 하락해서 종가 기준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로는 조금 안 좋죠. 이제 음봉 꼬리도 없이 그냥 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뭐 양봉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밑꼬리다는 봉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2,00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KS 인더스트리에 나온 요 근래 공시로만 본다면 지금 가격은 해볼 만한 가격입니다. 예, 해볼 만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KS 인더스트리는 원래 이게 24년 3월에 올 3월이죠. 올 3월에 M&A가 된 종목이에요. M&A가 됐고, 이거를 누가 샀냐? 스피어 파워가 샀습니다. 스피어 파워는 예전 프로스테믹스죠. 예전 프로스테믹스고요. 지금 현재 이름은 스피어 파워 아크솔루션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크솔루션즈 요 종목이에요. 요게 원래 프로스테믹스였다 스피어 파워였다가 지금 아크솔루션즈로 바뀌었는데, 프로스테믹스를 인수해서 스피어 파워로 바꿨는데, 요게 프로스테믹스라는 원래 종목을 인수를 해서 인수자 주체들이 스피어 파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에 붙은 펄이죠. 라이프 시멘틱스 대주주가 이제 스피어 파워잖아요. 원래 그 대주주가 이 프로스테믹스를 인수하면서 스피어 파워에다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맞아서 이 재료가 요로 넘어가고, 요 스피어 파워도 다시 사명을 아크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KS 인더스트리의 지금 현재 대주주는 그러면은 아크솔루션즈겠죠? 아크솔루션즈입니다. 이게 원래 그렸던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스피어 파워, 그러니까 아크솔루션즈를 인수하고 밑에 있는 KS 인더스트리를 같이 인수하고 이 밑으로 또 인수를 해서 이런 회사 두 개를 위아래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다 이제 어그러지고 스피어 파워가 라이프 시멘틱스로 붙고 스피어 파워가 아크솔루션즈로 바뀌면서 밑에 있는 KS 인더스트리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여져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현재 주인은 아크솔루션즈지만 그게 올 3월 달에 인수가 되었고, 현재는 그 아크솔루션즈가 다시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지금 유상증자 찍어 놓은 거, 지금 현재 KS 인더스트리는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고요. 납입을 앞두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올게요. 그리고 3자 배정 260만 주 앞두고 있고요. 예정입니다. 예정돼 있는 애들이 지금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있고요. 3자 배정 260만 주가 있고요. CB 100억이 있고요. 그리고 전환우선주 유증이 또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자금이 지금 앞으로 들어올 게 네 개 자금인데, 지금 현재 요 두 개는 원래 이 회사를 이번에 인수했던 아크솔루션즈가 들어오면서 납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밀린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찍힌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요거랑 요겁니다. 삼자 배정 260만 주 정도 들어올 물량이 있고요. 요 분들이 아무래도 인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요거는 이제 뭐 아시죠? M&A 앞단에 들어와서 뭐 모찌들이 먹고 나가는 것들. 자, 보게 되면 거의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거 M&A 공시 나올 걸 거의 99%라고 봅니다. 99%라고. 그래서 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 10억 소액 유상증자는 2010원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승훈 씨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씨가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2,000원에 들어오기로 했다. 2010원에. 한 50만 주 정도 되죠. 예. 요게 납입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22일이고요. 메인이 돼야 되는 물량, 제가 보는 메인이 되는 물량, 이 메디슨. 이 메디슨은 지분을 보시게 되면 배명철 씨가 60% 들고 있고, 이승훈 씨가 40% 들고 있네요. 이승훈 씨는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넣는 분이죠. 그럼 인수자 쪽 있는 분이고, 아마 특수관계인으로 묶을, 만약에 납입을 해도 특수관계인으로 묶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럴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엮여서. 그러면은 50억. 이게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는 분들의 신주 물량이고, 1905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2월 3일이요. 자, 보게 되면 1900원에 50억. 3자 배정. 12월 3일. 근데 이 메디슨이라는 데는 배명철 씨가 지분 60%, 이승훈 씨가 지분 40%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10억 소액 유상증자를 이 이승훈 씨가 2010원에 11월 22일 날 찍습니다. 2010원에. 요게 이제 대주주들의 물량이 되겠죠. 요게 이제 대주주들의 물량이 될 거고, 아직 밖으로는 M&A로 보이지 않죠. 근데 거의 확실한 공시가 18일 날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려서 뭐 지금 이사회들 여기 들어오시죠? 아까 그 지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 이분이 이제 아마 메인이 될 겁니다. 메인 그 인수자의 메인이 될 거고,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사업 목적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인공지능 뭐 요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많이 주네. 50만 주면은 뭐 얼마야 이거? 10억이 넘는 돈이네. 권혁상 씨한테 준답니다. 그럼 이분이 펄을 갖고 들어오는 분일 수도 있겠죠. 여긴 없네. 권혁상 씨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임직원이라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공시가 났고, 중요한 공시가 18일 공시입니다. 이 아크솔루션즈. 이 아크솔루션즈는 24년 3월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 주인이 된대요. 대주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금액이 24년 3월에 들어와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 물량이에요. 대주주 물량. 대주주 물량인데 이게 얼마에 들어와 있냐? 보이시죠? 이 물량을 3월 27일 날
스피어 파워, 이게 아크솔루션즈입니다. 이게 아크솔루션즈예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크솔루션즈가 400만 주를 1969원에 취득해서 1년간 보유예수를 걸어놓은 물량입니다. 대주주 물량입니다. 대주주 물량. 포인트예요. 네, 대주주 물량인데 18일날 공시가 딱 나왔죠. 어떤 공시가 나왔습니까? KS 글로벌 홀딩스의 지분 공시가 나왔어. 이거 뭐야? 얘네 뜬금없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185만 주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대. 얼마에? 2140원에. 뭐야? 아크솔루션즈 대주주 물량이 24년 3월에 1900원대에 들어왔잖아. 근데 그 물량을 그 중에 이게 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400만 주 좀 아까 보여드렸죠. 400만 주쯤 되는 물량 중에 185만 주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누구랑? KS 글로벌 홀딩스랑. 그럼 얘네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구주 FI가 되는 거죠. 네, 구주 FI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9%라고 봐요. 인수자 쪽 물량일 수도 있겠지만 구주 FI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뜨는 것 같습니다. 얼마에 떠? 2140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대. 11월 11일 날. 납입일이 언제야? 11월 29일. 11월 29일. 11월 29일 날 납입을 하고 신주를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50억을 납입을 하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됩니다. 이게 260만 주예요. 이 메디슨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다 납입이 된다고 하고 가정하에 정리를 하게 되면 물량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이 메디슨이 26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단독 대주주가 돼요. 3자 배정 납입을 한다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고요. 지금 현재 대주주인 아크솔루션즈는 물량을 요거를 KS 글로벌 홀딩스한테 넘기죠. 얘네가 400만 주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220만 주 정도로 바뀝니다. 예. 그럼 얘네는 2대 주주가 되는 거지. 그죠? 2대 주주가 되고 KS 글로벌 홀딩스는 3대 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대주주가 되면서 납입을 하는 만약에 납입을 하잖아요. 그럼 최대 주주 변경 계약 공시가 변경 공시가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이 물량들은 이 185만 주 이 185만 주는 KS 글로벌 홀딩스가 구주 FI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이 3대 주주가 되는 이 185만 주는 못 팔아요. 언제까지? 25년 3월 27일까지. 보호예수야, 보호예수. 보호예수라고, 보호예수. 못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얘네 이 400만 주도 못 팔아. 아, 물론, 이 물량을, 이 물량, 아크솔루션즈가 갖고 있는 400만 주 못 판다며 왜 어떻게 KS 글로벌 홀딩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거야? 보호예수라며. 맞아요. 보호예수는 시장에다 팔 수는 없는데, 회사가 매각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할 때는 증권 거기에 신고를 하고 예외사항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예수를 얘네들이 최초에 설정했던 기간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얘네 보호예수가 24년 3월 27일 날 걸었으니까 25년 3월 27일까지는 똑같이 보호예수가 걸리지만 보호예수를 건다는 조건 하에
회사가 매각이 되거나 합병이 될 때에는 이 주식을 양수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그러면은 최대주주 변경은 이 메디슨이 50억을 납입하는 순간 일어날 겁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다만 이 아크솔루션즈 400만 주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몰랐는데 일단 구주 FI로 보이는 분들이 나왔죠. 185만 주를 떠간다는 분들이. 이게 한 40억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M&A가 맞다고 봐야 돼요. 다만 구주 FI들이 바로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년 3월까지 락이야. 이해가 가시나요? 회사 주인은 바뀌어도 구주들은 못 나간다고. 내년 3월까지.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게 내년 3월까지 물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요 물량을 들고 내년, 얘네들이 이날 납입을 한다면 내년 3월 27일 이후에 엑시트가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아요.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이거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 현재 대주주 아크솔루션즈의 물량. 근데 아크솔루션즈가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이런 주식 양수도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185만 주였을까? 왜 185만 주일까요? 아크솔루션즈가 갖고 있는 물량이 400만 주 정도 돼요. 약 400만 주 정도 됩니다. 약. 근데 여기서 185만 주를 빼면 한 220만 주 정도 남아요. 220만 주 정도 남는데 새로 들어오는 3자 배정 찍고 들어오는, 제가 아마 인수자가 될 것 같다는 이 메디슨 있죠. 이 메디슨에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물량을 260만 주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10억 소액 유상증자까지. 최대 주주는 이 메디슨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얘네들이 회사에 돈을 40억을 납입을 해. 형님들이 이 회사를 인수할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대주주 지위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5만 주를 이분들한테 넘겨놓고 단일 대주주를 이 메디슨으로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납입을 한다면.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메디슨이 납입을 한다 하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와요. 왜? 이게 29일이잖아. 이게 12월이고 12월 3일인가? 그렇죠. 근데 11월 29일 날 얘네들이 잔금을 지급하잖아. KS홀딩스가. 그러면 아크솔루션 지분은 220만 주로 11월 29일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일 날 이메디슨이 납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단일 최대주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못 해갖고 와서 이제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 메디슨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되고 260만 주를 갖게 되고 1,900원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있게 되고요. 이게 약 한 50만 주 2,010원이 되고요. 요게 대주주 물량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SI 물량이 되는 거고,
FI 물량, 얘네들이 들어오는 FI 물량이 아까 KS 글로벌 홀딩스 185만 주 2150원. 그리고 현재 대주주 물량 아크솔루션즈 물량이 220만 주가 남게 돼요. 1900 얼마의 3자 배정을 받았던 물량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대주주 변경 공시가 이메디슨으로 나올 겁니다. 납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KS 인더스트리는 이런 구조예요. 단가가 여기 다 있죠. 이렇게 있고. 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물량들은 못 팔아요. 이 물량이 보호예수가 가장 짧게, 이 물량은 신주가 상장되면 팔 수 있고요. 상장 시 매도 가능하고요. 다만 대주주가 같이 묶여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어서 제가 보기엔 안 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고요.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원래는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요 물량이에요. 요 물량. 요 물량인데 요거는 25년 3월 27일까지 보호예수예요. 보호예수. 즉 시장에 나올 리가 없다는 말이죠. 다만 지금 이제 M&A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현재 대주주의 지분이 변화되는 모습만 말씀을 드린 거고, 새로 들어올 인수자 쪽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의 지분하고 현재 대주주의 지분이 이동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은 내년 3월 27일까지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팔 사람들이 지금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거는 대주주 쪽 지분에서는 이렇다는 거고, 다만 만약에 3월 27일 전까지 안 간다. 3월까지 안 보낸다. 만약에 안 보낸다 하면 추가 지분 취득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자 배정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주가를 싸게 눌러서, 아니면 CB를 더 싸게 눌러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BW를 눌러서 발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3월까지 안 보낸다 하면 추가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이메디슨의 지분 취득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이메디슨이 아는 FI들이나 주변 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보낸다 하면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현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부터 KS 인더스트리는 아크솔루션즈, 그러니까 스피어파워가 인수하고 나서 여기 이 갖고 있던 2,000원, 2,500원에 있던 이 많은 물량들이 매도되지 못했다고 봐요. 이 구간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아크솔루션즈가 인수했잖아. 이때 3월달에 인수했잖아요. 아크솔루션즈가 인수했을 때 내보내줬어야 되는 CB, 인수했을 때 내보내줬어야 되는 CB나 이런 애들이 엑시트가 안 됐다고 봐요. 네, 그런 가격이 와 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얘네들 물량을 먼저, 그러니까 저번에 나갔어야 될 물량이죠. 얘네가 인수하고 내보내줬어야 될 물량들이 아직 엑시트가 안 됐다면 얘네들이 먼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보호예수 풀리는 3월 달에 있는
KS 글로벌 홀딩스가 이번에 구주를 떠오는 것들이 3월 이후에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월 2일 전까지는 안 보내놓고 주가를 눌러서 추가 지분 취득을 하고 3월 이후부터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내보내줘야 됐어야 되는 애들이 아직 묶여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때 2,000원, 2,500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에서 왜 이걸 안 보내고 질질 끌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이유였던 거예요. 스피어 파워가 펄이 어긋나면서 아예 판을 다시 깔아서 회사를 다시 재매각해버리는 그 과정에 있고, 그럼 이번에 이번에 인수하는 사람들이 얘네들까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3월 전에 아크솔루션즈가 먼저 처리를 1차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오는 펄이 좋아서 먼저 얘네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3월에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크솔루션즈가 내보내줬어야 될 12애들 물량, 전환시켜 놓은 물량들이 나간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주주 9주를 뜨는 이 KS 글로벌 홀딩스, 이 물량은 내년 3월 27일 이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입니다. 보호예수.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주가가 간다. 그러면은 12 전환해 놨던 애들, 얘네들 원래 나갔어야 됩니다. 원래 아크솔루션이 보내줬어야 돼. 얘네들이 엑시트 시켜줬어야 될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2번 주가가 안 간다.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3월 전까지 신규 SI 이메디슨이죠. 이 메디슨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금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들어와야지? 싸게 들어와야지. 이거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면 나가야 될 애들은 얘네들이고, 얘네들 단가가 2,000원, 2,500원 이렇게 됐었어요. 물량 상당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안 움직여도 내년 3월 이후에는 분명히 움직여야 될 조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아크솔루션이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구주 FI들이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주주를 바꿔야 하니, 내가 50억을 넣고 이 회사에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50억을 넣어도 대주주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솔루션즈가 자기 지분 185만 주를 KS 글로벌 홀딩스에 넘기면서 이메디슨이 신주를 납입하면 대주주가 자동적으로 되게끔, 회사 대주주가 되게끔, 그러면서 이번 주주총회에 이사진들을 선임을 시켜주고 하겠죠. 그래서 신주가 들어오기 전에 구주가 먼저 일부 지분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메디슨이 3자 배정을 납입하면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주주총회에는 사업 목적 추가도 되지만 이메디슨의 최대 주주인 배명철 대표이사님이 여기 대표이사님으로 오게 돼 있고,
99.9999999% M&A예요. 다만 주가는 3월 이후에 가냐? 아니면 그 전까지 눌러서 이분들이 추가로 지분을 더 넣느냐? 투자금이겠죠? 신사업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지분을 더 넣느냐? 3월 전까지. 그러면서 이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게 넣으니까 주가가 눌릴 수가 있겠죠. 지금 양날의 검에 와 있는 상태예요. 양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구주를 떠가는 애들은 어차피 내년 3월까지 난 못 팔아. 주가가 그때까지는 내가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어. 다만 3월 이후에는 구주를 떠주는 애들 그 단가 대비 최소 본전 이상은 와 있어야 되겠죠. 중간에 주가를 누른다 하더라도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면 얘네가 지금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내일 모레 이게 10억 소액 유상증자가 22일이에요. 대주주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죠. 이메디슨의 지분 40% 갖고 있는 분이 10억을 먼저 넣습니다. 납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물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물량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요게 메인입니다. 12월 3일. 이게 날짜가 딱 맞잖아. 보세요. 10억 소액 유상증자 11월 22일. 계약금처럼 얻는 거야. 계약금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회사 M&A 할 때 계약금 넣잖아요. 대주주 지분 사오면서 계약금 넣잖아. 근데 계약금을 지금 넣을 수가 구주를 떠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계약금을처럼 이거를 넣고 그 다음 11월 29일 날 구주 FI가 들어와서 185만 주를 떠주는 거야. 대주주 물량을, 지금 대주주 물량을. 그리고 그 다음 스케줄이 12월 3일이야. 3자 배정 신주. 3자 배정 50억. 그럼 공시가 언제 나와야 돼? 이게 착착착 만약에 납입이 딱 되잖아? 그러면은 12월 3일날 무슨 공시가 나와요? 납입 공시가 나오면서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와요. 이게 납입이 되는 순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이거는 들어오고 이거는 안 됐어. 만약에 29일날 구주를 떠줄 애들이 안 되고 요거까지 됐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안 됐어. 그러면 이 공시는 안 나와요. 왜? 구주 185만 주는 아직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아크솔루션이지가. 그래서 아크솔루션즈의 최대주주를 뺏을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구주 FI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보다는 최대주주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요 납입일을 보고 요 세 개가 착착착 진행이 되면 요거는 아마 공시가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공시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납입이 되고 이게 납입이 되면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면 아 이거 구주도 납입했구나. 구주도 납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S 인더스트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설명했지만 잘 따라오시면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KS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향이 두 가지다. 3월 전에 보낼 수도 있고 3월 전에 보내면 12애들 전환시켜놨던 애들 2,000원, 2,500원 물량들이 나가는 거고
3월 전에 안 보낸다. 그러면은 추가로 지분을 싸게 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다만 3월 27일 구주를 떠가는 KS 글로벌 홀딩스가 이걸 납입을 한다면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쯤에 갔을 때 주가는 185만 주를 떠가는 가격이 2015원이니 그 가격 근처에는 있어야 됩니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서 지금 외관상으로는 KS 인더스트리가 M&A가 이거 뭐지 하는데 지금 18일 공시로 거의 확실해졌다고 보면 돼요. 이 공시를 보면 거의 99%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주 FI들 단가가 2140원이지만 얘네들이 추가로 지분을 더 가져갈지 뭐 발행을 새로 할지 아니면은 이것만 가져갈지는 우리가 아직 그 뒤에 그림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요 가격에 얘네들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략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네가 납입을 하고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지금 1차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고 주가를 밑으로 쭉 빼. 만약에 이렇게 쭉 빼면 그냥 기다려야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넣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3월 말에 보호예수가 풀리니 이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주식을 만약에 공략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공략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185만 주라는 물량은 작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2140원이 픽스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납입이 되면 3월 말 이후의 주가는 요 근처에서나 아니면 요 위에는 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KS 인더스트리 제가 원래 PPT를 짜왔어야 되는데 못 짜와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S 인더스트리 이렇게 앞으로 방향이 크게 두 가지다. 요약하면 납입이 쭉 다 됐을 때는 12월 3일날 지금 딜레이 안 되고 그냥 쭉쭉쭉 납입이 다 됐을 때 이메디슨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갑자기 나올 겁니다.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딱 나올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공시가 나오면서 납입이 되면 그 공시가 되면 납입이 되면 아마 시외에 나오겠죠. 그럼 그때 시외에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시외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일 수도 있고. 다만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3월 전까지 안 가고 눌린다. 그러면은 이번에 넣는 이메디슨 애들이 추가로 지분을 더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입이 다 되고 내년 3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185만 주를 떠간 구주 FI들이 단가가 2015원이니 그 이상 아니면 그 단가 근처에는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주식으로 팔 수 있는 애들이 10일 전에 전환시켜 놓은 애들밖에 없다.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제가 다음번에 PPT를 짜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차트는 오늘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차트는 좋지 않았어요. 음봉으로 쭉 때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건 아니라서 지금 박스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차트로만 보면 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이런 박스권에 오래 있었던 애들이 지금 엣지 파운드리 같은 거 우리가 좀 너무 빨리 봤던 거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인수 끝나고 그 이후에 갔어요. 네. 그래서 암튼 요거는 내년 3월 이후에 보호예수가 풀리는 지분을
떠가는 FI도 들어왔고, 이거는 M&A로 가는 방향이 맞고요. 현재 아크솔루션즈가 매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략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11월 22일 납입을 해 10억. 12월 29일 납입을 해 구주 FI. 12월 3일 납입을 할 예정이야? 그러면은 12월 3일 종가 같은 때 한번 단기라도 베팅해볼 만하죠. 만약에 얘네가 납입을 하면 이거는 삼자 배정이 납입이 됐다고 일반 여타 다른 삼자 배정이랑 다릅니다. 그냥 다른 삼자 배정들은 납입이 됐어. 그러면 주가가 가만히 있는 애들도 많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요 납입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날 납입이다. 그럼 미리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움직이면 뭐 시외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으니 아주 조금 뭐 손에 막 없어도 되는 정도 같은 돈들은 재미삼아 한번 3일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한 거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 12월 3일날 삼자 배정 공시 납입되면 뭐 나온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 나온다.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요번 주 흐름 보고서 PPT로 짜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S 인더스트리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